여기는 드라이브. 월요일은 우리 동네가 찐이야. 네, 2부 시작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뭐니 해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잘 알고 먹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네. 이 두 분과 함께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오늘은 또 어떤 맛있고 건강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기대가 네. 되는데요. 먼저 식품 영양학 박사 심선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야, 오늘 정말 의상이 오늘 화사하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색깔이 검정색이 역시 화려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요. 검정색이 화려한 색깔이에요. 예, 네. 진짜예요. 검정색이. 네. 자, 다음은요. 전국 8도를 넘어서 세계 음식 역사와 문화까지 모조리 쏟아내겠다는 우리 요즘 인기가 너무너무 급상승하고 있는 음식 칼럼니스트 이우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름 잘 못 외우는 남자로 이제. 네. 그거 뭐 흠이 아니에요. 좀 인간미가 있고 좋죠. 그렇죠. 예. 예, 그럼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동네 찐이야 2부 양주의 맛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 지역 특산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예. 어떻습니까, 심선아 씨? 이제 양주의 특산물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예. 또 정답을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맞춰보실 수 있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식품은 우리 밥상에 아주 흔하게 올라와요. 근데 우리 집 밥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사실은 이 식품이라고 하면 마시면 맛, 또 쓰임새도 아주 다양하고요. 영양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식품이지만 정말 아주 좋은 한 끼 보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감이 오실까요?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네, 다 여러 들어있어요. 가지예요? 네. 뭐 딱 하나네 뭐. 어떤 봄나무로 완창 들어간 비빔밥이지 산채 비빔밥. 여러 가지 식품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식품이 맛과 영양과 쓰임새가 아주 다양한 그런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있네요. 김치, 배추. 배추는 아니지만 그 식품으로 김치도 가능합니다. 김치에 밥을 넣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밥이 보약이란 말도 있는데 아까 보약이란 말씀. 그다음에 밥상 위에 계속 흔하게 올라온다. 예. 역시 한국인에는 밥, 쌀. 그리고 양주가 경기도니까 경기미잖아요. 예. 경기미는 예전에 임금님한테도 진상했던 그런 이제 진귀하고 아주 훌륭한 음식. 쌀 맞죠? 역시. 네. 그럴듯하죠. 아닌가 보다. 근데 경기미가 너무 유명하긴 한데 네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식품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정답을 돕기 위해서 힌트를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화면을 함께 보실게요. 양주의 특산물인데요. 봄에는 이것, 여름에는 보리, 그리고 가을에는 기장, 겨울에는 벼입니다. 전 알겠네요. 예. 저는 조금 있다가 혹시 제 답을 누군가가 가르칠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건 아니죠? 똑소리. 고등학생 생각하는 사실 이 식품이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 음식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아니죠. 자, 제가 그래서 힌트를 하나 더 하나 준비를 더 주세요. 했습니다. 천연위장약. 천연위장약이면 위에 좋다는 건데 양배추. 양배추를 갈아 마시면 위에 그렇게 또 좋다고 하거든요. 너무 좋다고 제가 해요.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했었으니까 네. 좀 맞는 것 같은데. 네, 양배추가 위에 좋은 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정답은 아니에요. 양상치. 양상치. 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이 식품은 위에는 좋은데 약간 매콤하면서도 약간 쌉쌀한 맛을 가지고 양미리찜. 있달까? 선생님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일단 정답이 전혀 근처에도 못 갔기 때문에 네. 정답을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은뚜껑 안에 그 정답이 숨어 있어요. 네. 자, 정말 정답이 뭘까? 오늘은 정말 감이 잡히지 않는데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이 안에 숨어 있죠? 하나, 둘, 셋. 딜라이브. 봄. 저 냄새였구나. 네. 와. 아니, 저거 부추 아니에요? 네, 정답은 부추입니다. 네. 근데 부추가요,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김민 씨께서 한번 네. 그 두 가지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글쎄요. 혹시? 제가 부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구분이 가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부추고 이쪽이 양부추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생으로도 막 이게 샐러드에서 먹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잘 맞추셨어요. 일반적인 조금 좀 넓고 긴 부추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일반 부추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이렇게 가느다랗고 끝이 좀 뾰족한 부추가 바로 솔부추입니다. 정식 명칭은 솔부추. 모양이다, 솔잎 모양 같이 생겼다 해서 솔부추라고도 하고요. 영양이 많다라고 해서 영양부추라고 하기도 하고 약부추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 부추에 비해서 이렇게 씹어보시면 식감은 좀 더 아삭하고요. 근데 매운맛이 좀 더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아, 풀냄새 안 나는데요, 선생님? 풀냄새는 안 나지만 먹어보면 맛은 좀 더 달아요? 강해요. 아, 선생님 방송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거. 와, 싸요. 매워요, 맞아, 네, 매워요, 맞아요. 정확하게. 예, 어머. 에이. 아유, 근데 이 모양 말고도 영양면에서도 설마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날까요? 영양면에서도 이 솔부추, 영양부추가 좀 더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추의 기본 영양소는 사실은 비슷해요. 부추는 처음에 초벌부추라고 해가지고 첫 배는 그 부추가 가장 항산화 물질도 많고 비타민 A, 비타민 C 이런 영양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나가면은 네. 싹 스쳐요. 네. 냄새가요. 네. 싹 스쳐. 난 부추야. 닭알 가지러 갈 때 싹 스쳐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궁중 제사 때 뭐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여름, 가을, 겨울은 다 곡물이 있는데 왜 하필 봄에만 이렇게 부추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추가 다른 채소처럼 뭐 뿌리채 뽑아갖고 쓰는 게 아니고 잘라서 쓰는 거니까 계속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생명력이 좀 강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귀한 손님이 오셨거나 또는 이제 어떤 제사상이나 이럴 때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봄부추는 인삼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부추가 영양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제사처럼 좀 귀한 때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이제 귀한 대접을 받은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좀 자료를 찾아보면 예. 외국에서도 부추를 되게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좀 먹는 나라들이 있어요. 좀 식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부추를 으뜸 채소로 쳤는데 그래서 두 명을 지금 그 외국 사례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저기입니다. 보십시오. 나 동서고금을 모르겠어요. 막론하고 저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서양과 동양에서도 이 권력자들이 부추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진시황하고 알렉산더인가? 누구? 네로 황제입니다. 네? 네. 네로예요. 네, 로마 시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어요. 오. 풀네임. 풀네임은 네로 클라우디우스 또. 막시무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게르마니쿠스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다시 한 번만 제대로 더. 못 들었어요, 제가. 네로 클라우디우스 막시무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게르마니쿠스. 그 부추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네. 부추를 거기 말로 뭐라고 불러요? 부추 핸즈업이라고 부릅니다. 아, 농담이신 것 같고 아니 진시황 네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그 노역자들에게 피로를 풀려고 부추를 이제 식단에다 넣었는데 너무 잘 자고 잘 일을 하니까 저거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아예 궁중에 비치해 놓고 나중에는 이게 씨가 말라버릴까봐 어머. 오히려 이제 식단에서 빼고 자기 혼자 드셨다고 합니다. 저 부추를.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또 네로 황제는 이제 노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부추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식 그 불태우고 그냥 그 그쵸. 보면서 그냥 비팔 이제 막 연주하면서. 뜯으면서 노래 잘했나 봐요, 네로 황제가요. 검은 고양이네 네로를 부르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 부추를 어떤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 네. 자고새가 자꾸 먹는 걸 보고 자고새 노랫소리가 좋으니까 나도 목청을 위해서 부추를 먹으면 좋아지겠지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심각하게 지금
우리 들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네로 제가 검은 고양이 네로 부른 줄 알던 분도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 할 뻔했네요. 그런데 부추가 천연 위장약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금시초문이거든요. 위장약? 네. 네, 사실은 부추를 좀 적절히 잘 쓰면 위장약을 좀 대신할 정도로 위장병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추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중에 이제 보호하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고 또 미네랄 중에서도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 점막을 좀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부추를 먹으면 약간 알싸한 매운맛이 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황화 아릴 성분인데 이 성분이 항균 작용,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위에 염증이 있는 것들을 좀 예방하고 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위장을 위해서 뭐 아플 때 말고도 수시로 우리 부추를 좀 챙겨 먹어야겠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부추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고 해요, 선배님. 아, 네. 네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스님들은 부추를 먹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부추가 해장에 좋다는 말이 있던데 진짠지 궁금합니다. 돼지고기하고 오리고기 먹을 때 부추 먹는 건 봤어도 회 먹을 때 못 본 것 같아요. 회하는 궁합이 안 맞는 건가요? 아, 네. 스님들 부추. 우리가 돼지국밥이나 콩나물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생부추를 넣거나 꼭 넣어야 돼요. 또 부추 겉절이와 함께 먹잖아요. 네. 근데 왜 부추일까? 깊게는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오니까 먹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걸 우리가 좀 퀴즈로 풀어보면 어떨까? 아, 해서 오늘도요? 제가 네, 네. OX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오늘 또 그럼 뭐 어떻게 디저트를 먹는 건가요? 네,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아요. 문제 주시죠.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절에서는 부추를 먹지 않는다. 어떨까요? 절에 쓰는 부추를 먹잔다. 자, 딜라이브 하면은 정답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딜라이브! 짠! 그래. 저만 또 X를 들고 우리 두 분은 그럼 들어주세요. O를 저는 정답을 보셨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저는 네, 저만 X를 좀 들었네요. 왜, 두 왜? 분은. 아, 저요? 아니, 저는 육식을 안 한다는 말은 들었지 채소 가린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오, 이건 일리가 확실한 있네. 것 같습니다. 네. 헷갈리네. 또 우리 선배님은요? 예스. 부추가 남자들 기살리는데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안 드시잖아요. 수행이 좀 방해가 될까봐. 네. 저도 딱 지금 허 선생님이랑 네. 지금 똑같은 의견입니다. 부추가 그 남성의 기를 많이 살려서 그걸 자꾸 드시면 이 아내 곁을 안 떠난대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안 나가고 그래서 게으름뱅이 풀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런 말이 있을 나는 우리 정도로 집사람이 문고리 걸어 잠궜어요. 게으름뱅이가 아닌데요.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네, 그럴까요? 내가 잘못됐어.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네. 정말요? 네, 사실 이제 그 사찰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신채라고 해서 5가지 채소를 사실은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추, 네. 그다음에 달래, 마늘, 파, 그리고 사실은 흥거라고 하는데 흥거는 아시아 쪽에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거기에다가 고추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5개 채소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오신채는 기본적으로 이게 맛도 강하고 향도 좀 강하고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이제 양기를 좀 북돋고 약간 자율신경을 좀 그 자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이렇게 마음 수련을 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사실은 좀 피하고 있는 그런 저 채소입니다. 붙잡겠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갑자기 모자를 벗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소품으로 아, 분위기상 이렇게 벗으신 거예요? 아, 정말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예.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부추 해장에 좋다. 아, 이거 맞을까요? 뭐 벌써 틀릴까요? 뭐. 자, 라이브 짠. 네. 아, 이거 뭐다. 처음이에요. 우리 이 세 분이 이렇게 같은 네, 답을 들었어요. O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유는요?
저요. 네. 뭐 이거는 이건 뭐 뭐 삶의 경험에서 삶의 이렇게 경험에서. 오는 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요. 과음하지 말라니까. 아니요, 주변에서 저는 그래요? 물만 마셨습니다. 네, 당연히 저도 간에 좋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해장이 좋을 것 그건 같아요. 뭐 이거 두말할 필요 없어요. 다 네. 이하동문. 근데 그 경험이 정말 잘 맞네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부추는 예로부터 간을 위한 채소라고 부를 정도로 사실 간에 굉장히 좋은 채소인데 그 이유가 비타민 A,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데 굉장히 좋은 채소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해장국에 좀 부추를 좀 듬뿍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간의 그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도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부추는 회나 해산물과는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 회하고 해산물하고 궁합이 맞질 않는다. 하나. 야, 이거 재밌다. 네. 여기는 딜라이브. 아, 그렇다. 요거. 고요. 저랑 우리 선배님만 O고 우리 이우성님만 X를 두셨어요. 이거 왜? 뭔가 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횟집에서. 지금 문제가 네. 회하고 네. 궁합이 네. 맞질 않는다. 잘 맞지 않는다. 안 맞으니까 횟집에 없는 없다.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그러면 또 정답을 바꾸셨어요. 또 저만 왠지 틀린 아니, 것 같은 왜냐면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네. 그 부추 가지고 굴이 있잖아요. 굴. 네. 굴하고 같이 해서 전도 부치는 거 먹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궁합 맞는 것 같아요. 해산물이니까 무슨 어패류도. 파도 저 굴하고 전도 부치고 하는데. 그러네요. 예. 특히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장어집에 가면 반드시 부추가 납니다. 장어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부추랑 같이 곁들여 많이 먹는데요. 생강하고. 바로 장어도 물에서 나는 육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에서 나는 해산물이니까 그래서 민물장어를 많이 드셔보시면 네. 알고 있습니다. 부추가 얼마나 어울리는지. 네. 정답은 바로 X가 맞습니다. 네. 아, 네네. 장학생. 그러게요. 네. 지난주에도 다 맞추시고 네. 오늘도 다 맞추시고 정말 우등생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부추하면 고기하고 궁합을 훨씬 더 좋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고기나 또는 해산물을 드실 때는 꼭 부추를 함께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이 많아가지고 혈관에 좀 나쁠 수가 있는데 부추는 항혈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화지방을 먹을 때는 부추가 함께 들어가는 게 꼭 좋고요. 물론 이제 해산물에는 포화지방은 거의 없지만 이 부추가 가지고 있는 작용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또 비린 맛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주로 해산물에는 타우린이라고 하는 간에 좋은 성분이 주로 풍부한데 간에 좋은 타우린과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함께 만나면 간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궁합이 굉장히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아, 그러니까 가성비 대비 너무 좋은 그런 채소인데 이게 누구나 먹어도 되는 거죠? 명약이에요, 명약. 네. 네, 뭐 특별히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화기 상태에 따라서 그걸 익혀 드시느냐 생으로 드시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뭐 누가 드셔도 편안한 식품입니다. 이제서야 어디 가서 나 부추에 대해서 좀 알아. 뭐 이렇게 좀 잘난 척을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구나. 아, 내가 좀 고혈압이 좀 있거든요. 오히려 고혈압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다만 과도하게.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열이 많다. 열이 이런 많아요,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은 이제 적정량을 조금 지켜서 드실 필요가 저 같은 있습니다. 경우에는 이런 분에 속한. 네, 70g 지켜서 드시면 네. 돼요. 아, 그 정도. 70g.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저번에 그 알기 때와는 테이블이 좀 허전한데. 너무 농장인데요. 아무튼 오늘 1등은 누구죠? 자, 오늘은 아, 그러네요. 연달아서 지금 우등생이 탄생하셨어요. 네, 부럽습니다. 전부 정답 맞으셨죠? 네, 다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믹서기가 있는 거 보니까 또 저희에게도 뭘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복잡한 요리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걸 소개할 건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부추를 한 단씩 사잖아요. 근데 한 단을 한 번에 요리할 때 다 못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가 보관해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팁을 좀 드리고요. 예. 우선은 이렇게 다 쓰지 못한 부추가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건강 부추 주스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부추를 주스로 먹는다는 건 정말 생소한데요. 어우, 네. 부추 주스 이게 뭐 어디 좀 사왔거나 조금 선물 받았거나 좀 많으면 네. 조금만 놔두면 물러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갈아버려. 그래요. 네. 이게 뭐 재료도 너무 간단해요. 그냥 부추하고요. 제가 오늘은 사과를 준비했고 그냥 생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과일이 사과가 아니다. 뭐 바나나도 좋고요. 좋아하는 과일, 다른 과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예. 사실은 뭐 요구르트 같은 걸 좀 섞어서 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약간 포커스를 맞추어서 생수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믹서기에다가요. 부추가 조금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부추를 좀 잘게 썰으세요. 잘게 당량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1인분 하신다고 하면은 한 반줌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사과 양도 조금 본인 기호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보통 부추 반줌 정도면은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하기는 해요. 이건 사과 한 2개 되는데. 네, 좀 많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 개를 자른 거거든요. 잘랐어요. 네, 한 개를 자른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딱 반 개를 넣었어요. 그러네요. 네, 사과가 좀 컸어요. 아, 사과 반 개예요. 사과. 여기다가 물은 한 300ml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대로 그냥 갈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 색깔만 봐도 그냥 마시고 싶지 아침에 시원하게. 안 먹어본 저로서는 부추 향이 너무 강해서 이게 어떻게. 사과가 잡아줄 거예요. 그래요. 예.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부추 맛은 본인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기호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등 먼저 아, 드릴게요. 1등 먼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항상 3명 하면 1등에 2명은 기고 나면 네, 트로피. 2등까지만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저희 안방마님이시니까 또. 열심히 먹겠습니다. 예. 왜 안 드세요? 네. 우리는 의심이 많아서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먼저 드시고. 네, 그럴까요? 네. 아, 여기다가 뭐 위험한 걸 넣지 않았는데 선생님 이렇게 의심하실까요? 네. 아니, 먹어볼까요, 그럼요? 먼저 네. 드세요. 훌륭해요. 또 이 정도면. 이게 부추 향이 강할 줄 알았는데 안 나요. 사과 맛이 네. 더 많이 나네요. 역시 네. 이 사과 향이 좀 비어 있는 게 훨씬 좋으네. 자, 선생님 아까요. 네. 우리 선배님께서 부추 보관법에 대해서 네. 여쭤봤는데 사실 저도 제일 궁금한 게 부추 보관법이에요.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부추를 사오면은 처음에는 처치곤란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먹고 남는 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집에 요즘에 이런 키친타올이 있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친타올을 좀 넉넉하게 일단 자르세요. 네. 그럼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오래 보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씻으셨다면 물기를 잘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냥 크게 반 정도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 놓으시고 자 키친타올을 길게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김밥 마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넓게 쭉 펼쳐 놓을게요. 딱 김밥이네요. 네.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그대로 그냥 마르시면 돼요.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한 번 먹을 분량씩 좀 남으면 이거를 여러 개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먹을 분량씩 하시고요. 네. 지퍼백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넣어서 그냥 네. 냉장고에 그냥 보관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공기 잘 빼셔가지고 공기를 최대한 잘 빼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빼시는 분들 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뿌리 쪽을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대로 해서 김치 냉장고에다가 넣어 두셔도 됩니다. 이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도 싱싱하게 보관이 한 달이나요? 가능해요. 네. 네. 오. 지금 매번 이렇게 건강도 챙겨주시고 살림법도 알려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우석 컬럼니스트의 양주의 밥상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요? 네, 네. 정말 좀 어려웠습니다. 섭외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먼 걸음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예. 네, 안녕하세요. 변우룩 전수자 발효명인 김영자입니다. 예, 벼누룩 전수자. 네, 네. 오, 세상에. 벼 좀 생소하잖아요. 네. 저기 명인이시죠? 이제 술 빚는. 아, 변우룩을 가지고 술을 빚는 분이신데요. 예. 보통 그냥 뭐 요새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명의급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2013년도에 열렸던 제1회 궁중 술빚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셨고요. 2016년에 코리아 푸드 트렌드 페어에서 전통주 부분에 대상을 수상하시는 등 이 전통주 분야에 대해서 모든 상을 또 두루 섭렵하신 그런 이제 명인 중에 명인이십니다. 야, 감사합니다. 양주의 보배시네. 네. 네. 양주의 보배신데 오늘은 양주 대신 전통주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전통주 예. 이름이 뭘까요? 저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맹골향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동네가 지명상 양주 남면 매곡리예요. 네. 매곡리인데 그냥 이제 어르신들이 맹골마을 부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맹골향이라고 해요. 맹골향, 예. 가양주라고 네. 이렇게 불리운다고 하는데 저는 소주, 맥주, 막걸리 뭐 이런 술은 아는데 이 가양주가 뭔지는 정말 생소하거든요. 네. 그거부터 말씀을 좀. 예, 가양주는요 집에서 담그는 술이라는 뜻이에요. 집에서. 예전에 명가 명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름난 집안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술이 꼭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시대 때 그 유명한 술만 해도 6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주세 정책을 딱 펴면서 집에서 술 담그는 걸 금지시켰죠. 사실 이게 전통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우리 김영자 명의께서는 어떻게 도대체 예, 가양주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게 되신 건가요? 네. 백수연 대부님이 동네 매곡리 가면은 백수연 선생님이 원래 사시던 집인데 문화재로 집어넣고 당신은 서울 나가 사시고 거긴 동생이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명절 때면은 추석 때, 설 때 오시면 이제 내려오세요. 오시는데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동네니까 가깝죠. 오셔가지고 자네가 술을 빚는다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씩 재미를 빚어봐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가문의 술을 자네가 빚어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어떤 술인데요? 그랬더니 별은 누룩을 만드는 거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이 술은 영원히 없어지는 술이야. 전국에 다니면서 다 찾아봐도 변누룩 술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딱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해야 된다는 백시 며느리로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 마을이 이제 맹골 마을이었고, 네네. 그게 이제 백시 그 집성촌이고, 집성촌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술이 백시 가문의 가양주, 네네. 궁중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술. 네네네. 맞습니다. 백시 가문의 술이 아니고 궁중에서만요. 그게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은요, 이 백수연 선생님의 위에 이제 선조께서 벼슬을 하셨는데 상처를 하셨어요. 처를 이제 잃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예. 재혼을 하신 그 대계를 갔더니 인사차 갔는데 음식이 너무 고급스럽고 여염집에서 볼 수 없는 음식이고 술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술이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잘 대접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음식과 술을 누가 만들었나 네. 물어봤더니 거기서 그러시더래요. 사실은 궁중에서 쫓겨나온 궁녀가 우리 여기 이웃에서 가난하게 살길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참모하면서 같이 살자. 그래서 이 댁에 그 댁에 그러니까 처가죠, 처가. 그쵸. 새로운 처가에서 이제 같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대요. 그래서 술이 탐이 나니까 이 대부께서 그 사람을 놔줄 수가 없겠나. 그래서 새로 장가간 사위가 달라는데
그리고 또 벼슬도 하시는데 네. 거절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하인시켜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왔다 그래요. 스카웃이네 스카웃.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댁이 백신회로 온 거죠 이제. 그 백신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음식과 그런 거를 다 하신 거예요. 이 같이 사시면서. 야 재밌다. 네, 그거 참. 그래서 이제 그게 전에 내려왔는데요. 이건 이 술이 기록이 없는 게 옛날에 궁중에서 하던 음식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기록을 안 남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기록이 큰 나오면 안 죄니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살짝 봤는데요. 선생님께서 등장하실 때요. 저기 정문에 뭘 잔뜩 들고 오셨어요. 네. 너무 보고 싶은데요. 아니, 맛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변우룩 한번 준비된 거 한번 보시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런 거 어때요? 처음 보는데. 네, 민희 씨는? 저도 처음 보는데 우리 선배님하고 이유석 씨는 많이 보셨죠? 만져봐도 됩니까? 네, 이게 누룩이죠 누룩. 누룩이에요. 아유 이렇게 단단한데. 네. 이게 정말 단단해가지고요. 그 사실은 이거를 나중에 그 빻는 것도 힘이 굉장히 그렇겠네요. 들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어떻게 해서 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벼요. 네, 벼에 여기 이게 벼를 깨끗이 쌀이 아니고 씻어가지고. 벼네요, 진짜. 네. 요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껍질채로 다. 네네, 껍질. 쌀겨까지. 네. 호 몽땅 다 호. 그대로. 통으로요. 네. 그래서 이걸 씻어가지고 기계에 내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적당한 물 붓고 네. 이 누룩 틀에다가 밟았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기계에다 하지만 네. 발로 아주 얼마나 꼭꼭 밟아야. 그렇죠. 치밀하게 만들어야 그럼요.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공간이 없이 아주 밀착이 돼야지만이 발효가 잘 돼요. 요거는 밥이에요? 네, 선생님? 술밥. 이 누룩을 이제 저 밑에 있는 밑술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덧술 여기다 버무려서 덧술 해서 아, 네, 항아리에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효주네요. 네네 발효주예요. 이거는 이 누룩, 찹쌀, 물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요. 네 첨가제 전혀 안 들어간 살아있는 생균주예요. 색깔부터 다르네요. 색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전통 가양주를 보면요, 아무 다른 것을 이제 향을 내지 않고 과일 같은 걸 넣지 않고 쌀로만 빚었는데도 이상하게 과일 향이 난다든가 독특한 이제 색깔이 난다든가 정말 정말 조상님들의 또 지혜가 대단하신 거죠. 네, 네. 자 그럼 한번 버무려 주시죠. 네. 아, 요게 저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 차로. 저기 이게 막걸리 하면서 봐. 네, 막걸리예요. 그죠? 약간 신 막걸리 있죠? 며칠 된 오래된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이 자체도 술인 것 같은데 저는요. 예. 밑술. 예. 밑술 효모 확장한 거예요. 아, 누룩을 네. 작게 넣고 밥을 많이 발효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네. 막걸리 저 오래된 거 신 거 그 향이 나죠. 아 이거 찹쌀인데 찹쌀에 고두밥이에요. 예 찹쌀. 고두밥에다 넣고 이제 버무려. 우리 명희님의 손맛이 들어가는 지금 시간이죠. 이야, 이게 중요한데요. 명인의 손길이. 얼마나 또 두나요? 골고루 섞여서. 이게 네. 온도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도 틀리지만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은 좀 빨리 되고 네. 낮으면은 좀 천천히 돼요 술이. 네. 근데 우리 이 변우룩 술은 천천히 되는 술이 맛있어요. 대충 한 달? 예, 두 달? 한 달 25일에서 한 달 정도면은 술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맑은 술이 위에 고여요. 그러면은 용술을 넣고 떠내는 거예요. 거기 바가지 좀 주시겠어요? 정말 제가 바가지를 드릴 수 있는 영광. 한잔 감사합니다. 잡수셔도 돼. 이쪽으로 바짝 좀 이 주세요. 바가지 오랜만에 보는 바가지. 바짝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요. 아 저렇게 해서. 이렇게. 옛날에 근데 이거 서민들이 마시는 술이 아니었나요? 예, 아니에요. 이게 궁중에 진상하는. 아까 분에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담가지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덮어요? 네, 덮으면 면보. 끝이에요? 네. 아, 면보를 하고요. 면보하고 아, 근데 이제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의 이제. 손은 끝나고 20 몇 도라고 그러셨죠? 네, 20도 20도. 정도에 20도. 그래서 너무 높으면은요 술이 면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중하게
덮어서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옛날에는 그 온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디에다가 다 그냥 감이죠. 감. 그러면 오늘 지금 요거는 맛을 못 보네요. 저희가 지금 맛을 이거는 못 보는 거. 못 보고 익어서 맑은 술을 되는 거 저거를 맛보셔. 아 저거. 뭐 이거는 우리가 맛보고 미니 씨는 그건 맛보고. 아유 저도 그쪽인데 지금 음주 방송이 가능할까요, 선배님? 따봐요 한번. 잠깐만요. 오늘 그럼 이 귀한 술을 이걸 저희가 닦아요? 지금 맛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입으로 했습니다. 예. 아 놀래라 정말로 난 아유 성대모사. 가수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무슨 샴페인처럼 난 그런가 했어요. 술을 먹겠다는 건 아니지. 와인 따르듯이 방송 또 중에 따르시네. 맛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맛인지. 맛을 조금 네. 명희님도 이렇게. 아이고. 네. 이걸로 쌀로만 빚었는데도. 전통주는요 오미가 다 있어야지만이 잘 된 술이에요. 네. 오미, 매운맛, 예. 코로 신맛, 이렇게 짠맛, 신맛, 역시 짠맛. 네. 예. 제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저도. 어머. 오미. 오메. 오미 맛있습니다. 오메 맛있네요. 자, 그럼 모쪼록 우리 김영자 명인께서 참 소중한 기술과 전통 그대로 저 전수 받으셔서 이렇게 황금의 술을 빚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참. 꼭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은 뭐 하고 살았나? 저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 보지. 네. 내가 쫓겨나면은 책임져 주세요. 오늘 만나본 우리 동네 양주 역사, 문화, 전통의 맛까지 어우러진 참으로 소중한 동네가 아니었나 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동네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딜라이브.